이거 처음 해봅니다. 이게 그 유튜브 라이브 같은데요. 호기심도 있고 해서 우리 저를 구독하시는 구독자님들하고 뭐 도란도란 한번 얘기 나누어 보고 싶어서 지금 이거 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유튜브 저는 지금 뭐 이렇게 트럭을 몰고 다른 곳에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은 냉동 공조에 관한 채널이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큰 냉동기기, 산업용 냉동기기를 한 25년 동안 하다가 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뭐 또 지금은 이제 뭐 학생들 교육을 좀 하고 있으면서 이제 정년이 다 조금 있으면 학교는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60세인데 한 65세까지 그래서 이제 정년이 되고 나면 우리가 그 나이를 옛날은 한 평균 수명이 한 75세 이래 되면 뭐 한 10년 정도 놀러 다니다가 그 다음에 뭐 그저그저 되면 이제 생명을 다하는 이제 그런 시절이 사실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다들 그랬었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세대에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64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했는데 지금은 뭐 100세, 90세 저희 어른도 지금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우리도 이제 뭐 건강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저희 또래가 공무원들은 이제 다 작년에 다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60세, 59세 뭐 이런 직종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 나오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사실 공무원들이 나오면 뭐 은행원 공무원 그 다음에 선생 이런 사람들은 거의 패턴이 같습니다. 할 게 없는 거죠. 배운 게 없으니까 루틴된 자기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와서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저 뭐 등산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이제 그것도 하루 이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50대, 60대 그를 포커스를 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노후에 그 긴 시간들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저는 이제 요 관련 일을 사실은 업으로 한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조금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틀릴 수가 있지만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대부분의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사전 어떤 그런 경험이 없던 사람들도 조금 노력하면 노후 밥벌이를 할 수 있다. 그거를 알죠. 모르는 사람 같으면 확실하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5, 6 정도 우리가 10단계가 있다면 한 5, 6단계 정도만 마스터를 해도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데는 이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고난이도의 시스템은 안 되는 거는 어차피 메이커에서 핸들링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 메이커에서 자재나 이런 것들에 어떤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스럽게 우리 테크니션들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는 우리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변명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장벽이 되는 거죠.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장벽이 없으면 더 많이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스템이 굉장히 시장이 독과점되어 있고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그것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장벽이 아니라 자기의 방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메이커에서 주지 않는다. 메이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서비스 하려 한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10이라는 단계가 있으면, 우리는 한, 5라는 단계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젊은 분들, 저는 강력하게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최근 우리가 4차 산업이란 말이 회자되고 실질적으로 썰물처럼 갑자기 들어닥치는 거죠. 이제 4차 산업의 영향력은 말 그대로 쓰나미입니다. 썰물은 예측이 되지만 쓰나미는 갑자기 닥쳐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닥쳐오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AI가 AI를 개발한 사람들 스스로가 AI의 개발 자체를 잠시 멈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 AI의 등장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종들, 그 중에서 특히 머리를 쓰는 지적 영역에 있어서 의사, 교수, 변호사, 이런 영역이 붕괴됩니다. 물론 기술 분야도 AI가 로봇으로 시술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에어컨 부분에 로봇이 가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갖다 픽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AI의 썰물 같은 이런 시대에서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결국은 기술만이 생존할 수 있다. 그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도 이 공조 냉동 분야는 굉장히 전도가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10이라는 어떤 단계가 있다면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10의 단계의 탑까지 지식을 습득하는 거지만, 우리가 5 정도만 습득해도 우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년에 퇴직을 한 분 같은 경우는 노년을 풍요롭게 자기 건강이 허락하는 한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요. 젊은 분들은 미래를 갖다가 개척할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기술은 결코 키포인트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메이커에 가서 뭔가를 구입을 하려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메이커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 물어봤는데, 얼핏. 근데 그 안에 사무실 분위기를 잘 아는 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라서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서로 긍정하게 고개를 흔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컸습니다. 말 그대로 핵심 기술은 결코 공유하지 않는 것이 엔지니어들의 특징입니다. 유튜브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얻을 때는 부끄러움과 자존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버리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그 지식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자존심은 영원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격이 있고 소위 이야기해서 qualified 된 상태가 되면은 클래스가 바뀌는 겁니다. 클래스가 바뀌면은 자신의 자존이 스스로 지켜지고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존심을 지킬 것이라고 묻지 않고 영원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남겨둔다면은
첫째 고객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동료들로부터도 그렇고 나중에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기술을 습득한 사람 밑에 굴종해야 됩니다. 기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기술 같은 거 배울 때 쇠망치 던지는 거 맞고 피 흘리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젊은 분들은 우습지만은 지금의 60대라든지 70대 분들은 100% 공감하실 겁니다. 기름쟁이들의 그죠? 그런 곤조라든지 뭐 일본 말인데 어떤 성깔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전수는 해야 되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까움, 자기는 억수로 그거를 배울 때 힘들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제자나 전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배우려 하거나 또는 가볍게 얘기할 때는 그 기술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냉동 공조 분야, 특히 공조 같은 경우는 요즘은 에어컨은 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필수품. 필수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고객들이 있다는 거. 그죠? 아주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속된 말로 후루꾸 이런 거 배우면 안 된다 이거죠. 교과서대로 배워라. 특히 공조 냉동은 자격증이 없어도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설비를 하는 거는 기계 설비 자격증을 가진 회사에서 고용되어서 그 다음에 그 기능사나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져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비가 아닌 경우는 서비스는 지금 뭐 특별하게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뭐 제재를 받거나 어떤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아주 전도유망하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이제 경험, 현장 서비스를 하면서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한다면 보다 이론적으로 무장이 된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냉동공학 책을 하나 정도를 가지고, 적어도 하나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라. 유튜브의 정보는 많은 부분이, 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그건 이론을 떠나서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만, 그것의 가장 키포인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키포인트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겨두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숙제로. 그럼 그 숙제를 풀려면 어떻게 하냐? 공부해야 됩니다. 그 숙제, 3%, 2%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부는 오리지널 매뉴얼을 보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게 가장 정신적인 무장이 될 수 있다. LG니 삼성이니 뭐 캐리어니 이런 제조사들은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뉴얼을 공개하지 않죠. 특정한 이제 퀄리파이드 된 그러한 엔지니어들에게만 공유하든가 아니면 외국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을 다 공유합니다. 옛말에 우리 속담에 뭐 젊은 분들은 이 말이 좀 그 방보고 똥 싼다는 말이 있습니다. 센 놈한테는 똥을 못 싸고 봐서 허술하다 싶으면은 자기 그 구세를 부리는 거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라. 국내에 있는 고객들은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 공개 안 합니다. 그 매뉴얼 공개하면은 자기들 AS가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테크니션이죠. 오히려 더 잘 됐죠. 뭐. 우리가 매뉴얼로 공부만 한다면은 그만큼 블루오션이다. 경쟁자들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러한 부분들을 매뉴얼로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원어 매뉴얼, 영어 매뉴얼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오리지널로 바로 배운 것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현장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가끔 LG나 삼성이나 캐리어의 영어 매뉴얼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것을 분석하고 정보를 나누고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같이 저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저하고는 이제 가족과 같은 것이니까 그런 관계니까 여러분들하고 끈끈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지식들을 최대한도로 공개하고 공유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유튜브 라이브라고 되어 있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한번 호기심으로 가지고 눌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화물차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뭐 모르겠습니다. 이걸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또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잠시 쉬다가 이걸 찍었습니다. 조금 조용한 곳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저와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씩 배우면서 발전해 나가는 이제 그런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끄는 게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끄겠습니다. 이게 하면은 이게 실시간인데 끄는 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처음 그게 돼가지고 자, 일단 공식적인 거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유가 되나? 아닌데. 끄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걸 누르면 꺼지나요? 스트리밍을 중지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이게 끄는 건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